자, 야간 시간은 쉬는 시간 조금 줄이면서 약간 빠르게 갑니다. 자, 71페이지 돌았습니다. 협회 편 돌았고 아주 편안한 시간인데 제리에 보시면 제8장 공인중개사 협회 해놓고 한두 문제 가량 출제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게 반드시 하나는 나온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편안하면서도 출제가 되는 단원이고 단원은 단조롭습니다. 자, 협회하고 돌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법무사 시험을 치는데 법무사 협회에 대해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시험 칠 때 변호사 협회 출제하지 않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출제가 됩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것 위주로 빠르게 그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협회의 설립이라는 말이 돌았는데 사실은 뭐 협회의 설립까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1번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부칙 6조를 포함하여 공인중개사 협회를 밑줄 긋습니다. 설립할 수 있다. 줄을 딱 그어놓고 이 조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협회는 누가 만든대요? 개공사가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회는 개공사들의 단체지 중개보조원, 소공사 이런 사람들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개공사들의 단체다. 개공사는 등록한 사장님들의 단체다. 그런 뜻이에요. 소공사, 보조원이 해당되지 않죠. 내려가면 2번 협회의 법적 성격도 비교적 잘 들어오는데 1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때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협회라는 말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비영리 사단법인 이 말을 하나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한마디에 모든 성격이 다 포함이 됩니다. 협회는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그리고 사단으로 갑니다.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입니다. 근데 개공사들이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죠. 사단이면서 반드시 법인으로 유지하더라. 그죠? 이 한마디에 모든 성격이 쫙 묻어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됐고, 이제 드디어 내려가면 3번 설립 절차.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탁 찍습니다. 자, 지금 협회가 없다고 보고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 회원 300명이 발기인이 되어 이렇게 돼 있죠. 자,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에 밑줄 긋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라는 조문입니다. 하나 더 2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이번에 줄 것입니다. 600명이 출석합니다. 600명이 줄 것고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창립총회에는 밑줄 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0명,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는 20명의 회원은 참석해야 된다라는 게 설립 절차죠. 자, 이거를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협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첫째, 설립 절차입니다. 설립 절차라는 표현은 지금 협회가 없다고 보고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첫 번째,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회를 개최합니다. 발기회가 뭡니까? 우리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하나 만들자 하는 게 발기회예요. 그때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규칙입니다. 회 이름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하고 회원은 회비를 얼마를 내는 자를 회원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을 정해놓고 이번에는 개공사 600명 이상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창립총회라는 말은 처음 하는 회의를 창립총회라 그러죠. 그때는 어떻게 의결한다?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자, 그런데 개공사 600명이 모여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만 600명이 다 왔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단서를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100명은 들어와야 되고 각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하라 라는 구질구질한 단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립 초기를 열었으면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서 네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라는 것은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본사가 있는 곳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네 가지 제시해 줍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비교적 시험에 잘 들어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들을 따라가 보면, 자, 첫 번째 발기를 할 때는 회원 300명이 발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립총회는 개공사 600명이 모이니까 협회 회원은 누구다? 개공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첫 번째 300, 갈로이키 문제에 맞는 순서대로 찾아라 문제가 이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300, 그곳에 2배, 6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단수로서 120이니까 크게 숫자가 어렵진 않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숫자 갈로이키 문제는 요게 제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숫자가 얼마? 300. 그곳에 2배, 6배. 그런데 서울에서는 얼마? 100. 시도에서는 20 됐죠. 이걸 시험에 들어올 때 서울에서는 100명, 시도에서는 30명 이상은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X 이렇게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숫자 딱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인가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국토장관이니까 협회는 무조건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국토장관이 인가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전의 법은 본사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고 들어오면 X입니다. 이게 왜 X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는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세종에 둬도 되고 서울에 둬도 되고 어디에 둬도 관계없다라고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두고 하면 X입니다. 여기까지를 주의합니다. 근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주된 사무소는 당연히 서울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에 개공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협회 본사가 관악구 신림동에 가면 거기 봉천역이 있습니다. 봉천역 9번 출구로 나가면 있어요. 근데 9번인지 6번인지는 제가 알아서 말하는 거고, 하여튼 봉천역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에 둔다 하면 틀린다 라는 말을 익히셔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협회가 설립을 했습니다. 했으면 넘어가서 협회가 구성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설립이 됐으니까 조직을 구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조직을 구성합니까? 하니까 첫째 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입니다. 시도에는 지부를 밑줄 긋고 시, 군, 구에는 지회를 줄 것입니다. 둘 수 있다. 그때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 첫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본사가 있겠죠. 있으면 지부와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부는 어디에 두고?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 군, 구에 두는데 지부와 지회가 딱 잡히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지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갖추어라 라는 뜻인데 아주 단조롭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거를 기억하고 싶어서,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서울 사람이라면, 그죠? 또 노원구에서 왔다면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소대로 이 개념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아주 단조롭지만 이렇게도 못 씁니다. 지부는 시군구에 두고 지회는 시도에 두고, 그러면 이걸 X를 찾아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처음 듣는 분은 이것도 헷갈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받아쓰기 합니다. 책 옆에다가 서울특별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렇게 하나 적어놔야 돼. 그러면 지금 적었던 그 말은 좀 기억하기가 쉽잖아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둡니다. 그렇게 익혀 나갑시다. 그래서 지부가 시도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그래 적으라 그랬죠.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렇게 적으라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앞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적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는 남양주에서 왔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경기도지부, 남양주는 경기도 있죠? 경기도지부 남양주시 지회라고 적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딱 전달해주면 두 개가 딱 뜨는 사람이에요. 아주 총기 있는 학생이잖아. 그죠? 지부, 지회가 어떻게 간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야 대단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결석하고 탈락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던 모양이지.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한테 뭐를 요구합니까? 지부는 어디에 둔다? 시도. 만약에 여러분이 양평에서 왔다. 요즘 양평도 요즘 시죠. 옛날에 양평군 그랬어요 사실은. 그럼 만약에 양평군에서 왔다면 주소를 뭐라고 적어야 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양평은 경기도죠. 경기도 지부 양평군 지회 그렇게 소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시군구의 개념을 익혀놓습니다. 자, 이제 조직을 갖췄습니다. 조직을 갖췄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내려가면 협회의 업무가 들어옵니다. 협회 업무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조직을 갖췄으니까 협회가 업무를 하는데 업무가 보기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업무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물으면 장난이 아닙니다. 협회라는 단어는 비교적 부드러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중 협회의 업무가 인 것은 아닌 것은 이래 들어오면 장난이 아닌 게 6가지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훈련을 하는데 협회가 하는 업무 1번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협회의 업무로 갑니다. 핵심 단어 품위의 동그라미. 2번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제도 동그라미 핵심 단어 동그라미 합니다. 3번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핵심 단어 지도 동그라미 합시다. 4번 윤리헌장의 제정 윤 동그라미. 5번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으로서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 동그라미. 그리고 지금 하나 빠졌습니다. 7 해놓고 7번 협회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이렇게 적습니다. 7번 협회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적어놓고 핵심 단어 달성에다가 동그라미 됐습니다. 양이 많죠. 7가지인데 교재는 하나 빠뜨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익혀 나갈 겁니다. 지금 협회의 업무인데 이게 외진 단원에서 여기서 인 것은 아닌 것은 물어 들어오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익혀 나가는가 하면 지금 협회 회장이 제가 물어보니까 윤정공 씨랍니다. 그래서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는 거예요. 자, 협회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씨입니다. 어디 윤 씨입니까? 그러니까 파평윤 씨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그렇게 암기해 나가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났잖아 지금 그죠? 자, 윤정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는데 지금 동그라미 있는 것들을 엮으니까 윤이 뭐죠? 윤 하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윤리헌장밖에 시험지에 올라올 말이 없어요. 윤리헌장 따라가는 게. 그 다음에 정이 뭐죠?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공은요 공제사업 할 수 있다. 아까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할 때 공제는 어디가? 협회가 한다. 이런 수업 하셨죠? 그 다음에 품위만 나오면 여러분 품위만 나오면 자동으로 뭐 품위는 유지해야 되지 뭐 다른 말이 붙을 거 없죠. 그 다음에 제도를 연구 개선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 자, 내가 이 회원을 지도하겠다. 협회에서 지도하겠다 이 말은 교육시키겠다,
연수시키겠다. 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달성은 좀 전에 적으셨죠?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협회의 업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시는 것을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보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원인을 찾아봅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다음 중 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 해놓고 1번 중개 업무, 2번 윤, 3, 정, 4, 공, 5번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이렇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문제를 만났다면 협회 업무가 아닌 것 답이 몇 번? 답이 1번이죠. 지금 여기에 중개 업무를 한다라는 말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단원을 하고 따라 들어오니까 보이는지 모르지만 1시간 동안 여러분이 40문제를 긴장되게 푸는데 중개사법의 40문제는 전부 중개 업무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협회가 중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모른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중개 업무가 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죠. 너, 그, 시, 마, 절, 가, 요 가야 되는데 5번 한 봐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이거 영양가 되게 없어 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잘 몰라도 이거는 5번이 답이야. 왜? 제일 영양가가 없어 보이니까. 팍 찍고 나와가지고 책 찾아보고는 조졌다. 이래 된다고요. 정작 답은 1번이 있는데 1번은 놔두고 어느 것이 맞을까요를 다른 데서 헤매고 있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출제자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고요. 답을 어디 갖다 놓고 1번에 딱 답이 되는 걸 걸어놓고 가장 눈에 많이 남는 게 제일 끝에 나오는 게 눈에 제일 많이 남으니까 제일 영양가 없는 놈을 딱 걸어준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아까 교재도 빠졌지만 목적 달성이 업무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이런 업무를 대비해야 된다고 문제를. 지금은 이 수업을 하고 바로 넘어오니까 그래 1번은 없잖아 싶으죠. 근데 긴장된 시간에 1시간 동안 치는 당원에서는 중개 업무를 안 한다고 보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시켜가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듣고 다 체크는 못 할 거니까 앞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협회 회장 이름은 알아놓으셔야 돼. 협회 회장이 누구죠? 윤정공 씨입니다. 어디 윤 씨라고요? 파평윤 씨. 그런 건 몰라도 돼요. 또 몰라도 되는 건 또 다 기억하고 있는데 파평윤 씨니까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해놓고 천천히 있다 없다를 천천히 찾아갑니다. 그건 그렇고 진짜 협회 회장 이름은 뭘까요? 모릅니다. 알 이유도 없고 하여튼 시험 칠 때까지는 회장이 윤정공입니다. 원래 시험 안 되면 내년까지 후년까지 계속 협회 회장은 윤정공으로 갈 거예요. 진짜 이름은 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 이유도 없고. 자, 그래서 협회 회장 이름은 기억하자. 이름이 뭐라고요? 윤정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해서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비교적 난해한 내용입니다. 이런 데서 문제를 딱 끌어내면 아주 후진돼서 하나를 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협회에서는 내려가면 2번 공제사업이 따라옵니다. 별표입니다. 자, 여기 공제사업 보이시죠? 이 공제사업은 아까 공부했잖아. 그죠? 개공사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영업해야 한다. 들으셨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가입하는 게 뭐다? 공제라 그랬잖아. 그죠? 이 공제는 협회에서 무지무지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잘 관리하라 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단원이 중요한데, 자, 이런 이야기겠죠. 지금 등록되어 있는 개공사가 몇 명쯤 된다고 들으셨죠? 약 10만 명쯤 된다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0만 명 중에서 법인이 5%, 공인중개사가 80%, 부친유조가 대략 15%쯤 된다 그랬고, 이 부친유조는 자꾸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정확하게 10만 명이라고 보고, 자, 그럼 10만 명의 개공사들이 대체적으로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가입하는데 20만 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20만 원씩 넣었겠죠. 법인은 2억을 가입해야 되니까 40만 원 넣었겠죠. 자, 그러면 10만 명에 이렇게 20만 원인데 이 돈을 다 묶어보면 뭐 20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이니까 막 평균 막 30만 원 잡고 10만 명 곱하면 약 300억입니다. 300억. 그러면 협회에서 공제에 가입한 이 금액이 300억 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이 개공사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모아놓은 돈 300억에서 이것을 벙창 도와주는 제도를 공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사고 나면 도와주겠지. 그래서 협회는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지나갔어요. 거기 한번 봐요. 거기 72페이지 중간에 2번에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부조금 낸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부조라는 말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공제사업은 협회가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사고가 나는 회원이 있으면 왕창 도와주는 제도니까 공제는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부조,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인데 그건 그렇고 물어봅시다. 지금 그럼 대략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300억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1년 동안에 300억을 받아서 사고가 나서 물어주는 돈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그냥 모르겠죠. 막연히. 절반 그러면 뭐 300억이라 치고 한 150억 물어주겠지. 300억 좀 그다 들여가지고 얼마쯤 물어줄까요? 100억 한 3분의 1쯤 한 번만 더 물읍시다. 150억 100억 얼마쯤 될까요? 얼마? 10%? 그러면 300억에서 한 30억? 왜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나겠나 뭐 그런 뜻으로 지금 세 분이 대답하셨는데 완전히 보험회사 개공사 체질입니다. 체질. 얼마나 되냐면 사고율이 6%입니다. 6%. 그 10%가 안 된다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보험사업은 사고율을 6%대에 맞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삼성자동차 보험, 삼성생명 이런 데 가입해 봤습니까? 이런 거 있죠. 한 달에 3억씩 내다가 사고가 나면 1억을 주겠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3만 원씩 한 달에 내다가 사고가 나면 1억을 준다는데 1억을 받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5%가 안 됩니다. 5%. 만약에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반이라 그랬죠. 만약에 내가 3만 원씩 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망하면 1억 준다 그랬죠. 그렇게 받는 사람이 50%라면 삼성생명 내일 문 닫아야 됩니다. 3만 원씩 받아가 1억 준다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죠. 그래서 사고 요율을 몇 프로로 맞추는다고요? 5에서 6%를 맞추는다고. 그럼 나머지 돈은 많은데 나머지 돈은 관리비로 쓰는 거예요. 뭐 유지비, 관리비, 뭐 어떤 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모든 보험은 5에서 6%고 협회 자료를 보면 지금 사고율은 약 7%입니다. 7%. 그죠? 그러면 300억을 거다 들여 가지고 7%니까 계산하기 좋게 10%라고 치고 30억을 물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은 돈 270억은 뭐 할까요? 뭐 하기는 관리비로 씁니다.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면 협회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구나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협회 회장님쯤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여러분 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전국구가 있죠. 그 지역구 국회의원 그게 뭐죠? 그걸 직능단체인가? 그래 국회의원들이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약사협회에서 국회의원도 만들고 의사협회에서도 만들어서 그 직능 대표자들을 그걸 뭐 있잖아. 그 뭐라 그러죠? 제도를.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으로 간다고. 그래서 협회 회장쯤 되면 막강한 자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회원들, 개공사가 전국 각지에 없는 데가 없잖아, 그죠? 약 1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고, 아마 국토교통부 산하의 협회 중에서는 중개협회 회장이 파워가 제일 세요. 일단 회원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1년에 200억이 남으면 10년이면 2천억이고, 20년이면 4천억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협회 회원들의 개공사들은 전부 한 30대에서 60대까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협회 회장 파워가 어떻다는 걸 느끼면 와야 돼요. 그래서 협회 회장을 좀 하면 욕심이 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하려 그런다고요. 그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개협회에서도 우리 회장이나 이 사람들을 뭘로 국회로 많이 보낼수록 우리에게 좋은 유리한 법안을 만들도록 만들잖아. 그죠? 이게 이익단체들의 모습이에요. 의사협회 출신들이 국회로 갑니다. 왜냐면 의사협회를 잘하게 하려고. 강성협회 중에서 제일 센 협회가 약사협회입니다. 약사협회 중에서도 여약사협회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 파워. 여약사협회에서 국회의원 많이 나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정성화입니다. 이름 기억났다. 지금 국회의장 하기 전에 그 전에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선 국회의원인데 오선 국회의원이 원래 직업은 뭔가 하면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인데 그 사람은 정치에 뜻이 많았겠지. 5선 5번 당첨되고 국회의장까지 하고 지금 은퇴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정성환가 그래요. 정확하진 않는데. 그렇게 해서 협회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300억이든 200억이 들어왔다 치고 아무리 많이 물어줘도 10%입니까? 나머지 남은 돈을 어떻게 된다?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관리를 하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잡아봅시다. 자, 지금 말로 있는 거 72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1번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공제사업할 수 있다. 법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제사업의 범위 참고로 보시고 제일 밑에 3번 굵은 것이 중요하니까 굵게 해놨겠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역시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는 조문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슬쩍 들으셨죠? 1억을 가입하는데 얼마쯤 든다? 20만 원 그랬잖아. 그죠? 이게 공제 규정인데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협회가 이걸 23만 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국토장관한테 승인받고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공제 규정을 정할 때도 승인받고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입니다. 자, 오른쪽 올라가서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 기준 이런 거는 참고로 보고 거기 상단에 디귿 책임준비금 찾았습니까? 별표 탁 찍습니다. 자,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줄 것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으로 적립해야 된다. 그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취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뭐라 그랬죠? 책임준비금 그랬잖아요. 책임준비금은 얼마를 정해라? 100분의 10을 정해라. 100분의 10이라는 게 10%잖아. 그죠? 그 다음 책임준비금이라는 뜻은 여러분 공제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 줄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 하고 얼마를 가지고 있어라?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어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 있죠. 사고가 10%가 안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사고가 지금 대충 몇 프로다? 7%좀 된다 그랬죠.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0분의 10. 그 말은 사고가 10%가 안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대답하신 분 10% 안 될걸요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개공사 체질이라 그랬다고 지금. 그죠? 막연히 찍어도 잘 찍잖아요. 봐요. 150억, 100억 이래 가는데 봐요. 10% 안 될 건데요. 이래 딱 찍잖아. 그죠?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10%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쭉 내려가면 협회 됐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동그라미 6번 또다시 별표합니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 종료 후 3개월 내로 3개월의 동그라미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2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10% 물어줬다 치고 180억이 남았겠죠? 그럼 이 180억이 남았으니까 가입한 회원들이 개공사들이잖아요. 개공사들이 20만 원씩 지금 내놓고 회비를 내놨으니까 그러면 이 회원들에게 회계 연도가 종료되고 나면 원래 들어온 돈은 얼마,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얼마, 그 다음 이월한다는 돈 얼마를 회원들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3개월 내로 뭐하라? 공시하라라고 법에 들어왔다고요.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하지만 이제 기본 수업 시간이 되면 공시 안 하면 위반이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 적어요. 옆에다가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러나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위반하면 제재가 따라온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3개월 내로 공시를 해라 그랬습니다. 자, 내려가면 거기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하여 동그라미 1번도 중요합니다. 조사 검사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찾았습니까? 국토장관이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라는 게 감사꾼입니다. 결국은 많은 돈을 움직이니까 누가 감사한다? 금융감독원장이 감사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려요. 반드시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조사 검사할 수 있다. X에 X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결국은 감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국토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우는 거. 협회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누가 관리한다? 국토장관. 이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국토장관이 관리합니다. 개선명령 참고로 보시고 도입된 것이 3번 별표입니다. 2번에 3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협회가 사업이 끝나면 3개월 내로 원래 썼는 돈, 남은 돈 얼마, 사고 나서 물어준 돈 얼마를 공시를 하라 그랬는데, 공시한 자료를 딱 보니까 물어준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MT 가고 막 이래 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장관이 앞으로 밥을 좀 줄이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안 들으면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다가 명할 수 있다. 옆에다가 위반시 또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협회는 받았다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구나. 자꾸 이런 느낌을 찾아갑니다. 내려가면 큰 3번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입니다. 자, 운영위원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는데 이 협회는 임원이 무슨 회계관리, 법률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정해놨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자, 거기는 보나마나 어떤 사람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임원이라거나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몇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라? 19명으로 구성해라 그랬죠. 그 19명 줄 하나 꺼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들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돈을 관리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단에 국토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및 협회 회장을 제외한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합니다. 2년의 동그라미.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소리 있죠?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한다? 19명으로 구성을 한다. 됐죠?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년쯤 하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누군가 새로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는 사람은 임기는 몇 년이다? 남은 기간으로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확인합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하고는 크게 중개사법하고 관련해야 될 문제는 아니죠. 협회에서 알아야 될 문제들이지 사실은. 그죠? 이 단어는 가볍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협회에 대해서 1시간을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설립 절차 숫자 잘 봐야 됩니다. 300, 600, 120. 그 다음에 기억할 거 협회 업무를 공부할 때는 회장 이름을 기억하세요. 회장이 윤정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이 정도는 익혀놓고 이제 살을 붙여갈 겁니다. 그 다음 책임 준비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 100분의 10. 그러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10%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 이제 75페이지 보칙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자, 보칙이라는 것은 보충규칙입니다. 아주 쉽게 출제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도 할 수 있는 한 문제거리가 들어옵니다. 보칙이 뭐라고요? 보충규칙입니다. 첫 번째 보칙이 뭐냐 하니까 업무의 위탁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제목부터 묻습니다. 업무의 위탁이 무슨 뜻이죠? 업무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왜 맡기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번 제목에 줄 것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위탁합니다. 누가 위탁합니까?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업무를 위탁하는데 뭐를 위탁한다? 교육을 위탁합니다. 자, 이것부터 이야기하려면 지금 이런 개공사들에 대한 교육은 전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예요. 옆에 돼 있죠? 자, 그러면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가 누구냐니까 서울시장, 그 다음에 도가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개공사 불러놓고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교육을 맡긴다. 그래서 업무를 위탁하는 거예요.
어디 맡기는가 보세요. 1번 협회 찾았습니까? 줄 긋고 2번 공기업 줄 긋고 3번 준정보기관 4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그 학교를 하지만 그게 대학교예요. 사실은 대학에 맡깁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원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개공사들 교육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맡기는데 어디 맡긴다? 협회, 공기업, 준정보기관 그리고 대학교에 맡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 거기 협회를 잘 보라고요. 아 협회는 개공사들에 대한 교육을 뭐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1, 2, 3이라고 숫자는 많이 나오지만 거의 다 어디 위탁돼 있다? 협회에 위탁돼 있어요. 가끔 명지대 부동산학과가 있는 곳에도 위탁되기도 합니다.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에도. 자, 두 번째 위탁하는 거 2번 이러면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합니다. 자,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하는데 딱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우리 과정에서 수업 첫 시간에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이 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행할까요? 시도지사. 들었습니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자, 그때 시도지사가 누구다?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인데 이런 박원순 시장이나 남경필 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업무를 위탁 맡긴다니까요. 어디로? 보니까 1번 협회에 위탁합니다. 협회 밑줄 긋고 2번 공기업 밑줄 긋고 3번 준정보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중개사 시험은 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영어로는 QNET 그래요.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인터넷 보면 QNET에서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이런 게 나와요. QNET이 뭐라고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에요. 요게 준정부기관이잖아 봐요. 아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험 업무를 어디 맡겨놨다? 준정부기관에 지금 맡겨놓고 준정부가 아니고 그게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우리나라의 자격시험은 전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해요. 아 그래서 시험은 지금 공기업에 위탁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위에 있는 1, 2, 3번하고 밑에 1, 2번에 뭐가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없죠? 시험 시행을 하는 데는 대학이라는 말이 없죠. 옆에다가 대학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을 X 적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대학 하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대학 시험, 대학 입시 이거 무조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은 1번에 보면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을 하지 시험 치는 기관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 대학을 밑에 딱 갖다 붙이면 또 썩 따라간다고. 대학 하면 시험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험 치는 기관에 대학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 치는 기관은 어디죠? 협회, 공기업, 준정보기관이잖아요. 대학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주의 안 하면 점수하고 연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나왔다 그죠? 자 업무를 맡기는데 이런 업무는 전부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자기들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데 교육은 어디 맡긴다고요? 아까 보셨죠?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학에 맡긴다고. 그 대학은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 시험 시행 업무도 시도지사가 맡기는데 어디에? 대학만 빼고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은 어디 맡겨져 있다?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를 잘 보면 아 협회는 교육도 할 수도 있고 시험도 칠 수 있는 기관에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협회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교육은 협회가 다 받아서 해요. 그런데 이제 시험도 협회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그래서 법으로는 협회가 시험 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협회로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협회에서 시험을 위탁해버리면 협회가 시험 치면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협회는 개공사들 합격한 사람들의 단체잖아요. 자기가 합격하고 난 뒤에 더디에 합격자가 많이 들어오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그래서 협회가 문제를 냈다? 그럼 곡소리 납니다. 그래서 말썽스러울까봐 협회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권이라는 거예요. 기도권. 자, 여러분들은 참고로 원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은 쉬워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쉬워야 되지. 정신 차려 대답해야 돼. 내가 시험 칠 때는 쉬워야 돼. 근데 내가 합격했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야 돼. 쉬워야 된다.
한 놈도 안 되도록 시험 나와야 돼. 그죠? 왜 그래야 내가 유리하잖아. 그게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기도권이라고 불러요. 기도권. 그래서 협회에 시험을 칠 수 있지만 법으로는 돼 있지만 안 주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협회가 자꾸 국토장관님한테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우리가 중개사 시험은 우리가 시행해보자. 자꾸 막 이래서 법에도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잘 안 줘요. 왜 그러면 불평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협회 업무유니탕은 가볍게 했고, 자, 두 번째 보칙으로는 행정수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행정수수료는 뭐부터 구분하셔야 되냐면 오늘 조금 전에 공부하셨던 중개수수료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수수료는 지금 뭐라고 부른다? 중개보수 이래 부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행정수수료가 들어오니까 이게 수수료란 말이 또 있으니까 아파트 사고 팔고 받는 값다 이러면 안 돼. 여기는 행정수수료예요. 자, 그럼 행정수수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떼보면 수수료 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수수료를 행정수수료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행정수수료는 서류를 받을 때 돈 냈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행정수수료는 모두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으니까 객관식 문제가 나오기가 좋은데 자세히 보면 3가지밖에 안 돼요. 봐요. 1번 내려오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1번 시험에 응시하는 자 수수료 납부합니다. 2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자, 1번, 2번 묶어요. 1, 2 수수료 있다. 3번 등록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 있습니다. 표지가 떨어져서 미안하지만 넘어가서 등록증 재교부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번도 같은 놈이에요. 3, 4를 떨어져서 그렇지만 묶어놓고 마지막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6번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재교부 받을 때도 수수료 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도 묶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해드렸고 주목해 봅니다. 행정수수료는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나 있지만 자세히 눈 뜨고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같은 거예요. 그럼 결론은 몇 개다? 3개예요, 3개.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점수 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못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필기하지 말고 자, 행정수수료는 반드시 정을 받을 때만 수수료 냅니다. 정.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 첫째,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라 그랬죠. 그럼 등록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들으셨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증이 3개입니다. 3개. 제가 중개업을 할 때 무슨 증이 필요합니까? 하니까 어떤 분은 운전면허증 그러면 X예요.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되고 지하철 타고 중개도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행정수수료는 증 받을 때마다 돈 내는 거예요. 그럼 증하고 딱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증이 3가지니까 자격증을 받을 때 돈 낸다.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 돈 낸다. 재교부 왜 할까요? 자격을 잊어버리니까 못 쓰게 되면 새로 받아야 되잖아. 그럼 돈 내고 받아라 이 말이에요. 등록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했습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할 때 수수료했습니다. 왜 등록증 받을 때 수수료했는데 왜 재교부하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자, 신고 필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했습니다. 잊어버려서 못 받으면 재교부할 때도 수수료 있다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낸다. 잊어버려서 못 쓰게 되면 다시 재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증 받을 때만 수수료 딱 내니까 정리가 딱 되고 나면 1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가르쳐는 주지만 여러분 앞으로 원서 낼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수수료 있겠죠? 그러니까 원서 낼 때 수수료 있었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내줍니다.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잖아 지금. 그런데 그 자격증을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다? 1번이에요. 1번. 근데 1번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상식이잖아. 원서 낼 때 수수료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가르쳐줘 안 줘도 알아야 돼. 모든 시험에는 수수료 있습니다. 어저께 끝났는 수능 시험 있죠. 학생들이 수능 원서 낼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당연히 냅니다. 건축기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어떻든 시험을 칠 때 무조건 수수료 있으니까 1번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시험에서 다음 중 수수료가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 첫 번째 답이 뭐다? 자격증 교부가 답이에요. 자격증은 그냥 내줍니다. 왜 내줍니까?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잖아 지금. 됐죠? 근데 그 자격증을 다시 받으면 당연히 수수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신고필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니까 양으로는 6가지나 되는 거지만 딱 줄이면 딱 정리가 딱 된다고요. 한 번도 잘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익혀 나가셔야 돼요. 조심할 것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행정수수료도 정리다. 이 단순한 내용인데 얼마나 시험 잘 나오겠습니까?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휴업 폐업했을 때. 여기 휴업 폐업했을 때 수수료 내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 그죠?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수수료 있을까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지금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잖아 봐요. 수수료는 정하고 논다니까 정하고. 그죠? 정 받을 때마다 냅니다. 근데 1번을 조심하자. 됐고. 이제 세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상제도입니다. 자, 보칙 1번 업무위탁, 3번 행정수수료, 세 번째가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 되는 포상금입니다. 자, 포상금을 설명하려고 이런 말을 해봅니다. 여러분 밖에 우리 사회에서 차파라치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들어보셨습니까? 차파라치가 뭔가 하면 신호위반, 교통위반 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그런 것만 고발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차파라치. 봉파라치라는 걸 아십니까? 봉파라치. 봉파라치가 뭐냐면 봉투파라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들으셨죠? 그래서 일회용 봉투 함부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포상합니다. 그걸 봉투파라치, 봉파라치라고 그런다니까요. 학파라치 들어봤습니까? 학원파라치입니다. 성인들은 관계없는데 강남의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은 11시 전에 학원이 끝나야 돼. 근데 11시 넘게까지 비밀과외하고 이러다가 적발되면 그거 포상해줘요. 그런 것만 고발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학원파라치. 일명 학파라치라 그래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한 번만 답시다. 토파라치 들어봤습니까? 토파라치가 뭔가 하면 토지파라치예요. 토지파라치가 뭔가 하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보통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는 내가 이 땅을 사서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삽니다. 그러면 허가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구입해서 농가주택을 지어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래야 허가를 해준다고. 그 허가를 받아놓고는 정작 서울 사람이 가서 농사 짓는 거 쉽다 어렵다? 농사를 지이 않나 자기가. 그러니까 땅을 던져놓고 있다고. 왜?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그렇게 샀는 거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 그죠?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이거를 토지파라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은 포상금은 뭔가 하면 부동산 파라치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위반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주는 제도예요. 자, 볼까요? 포상금의 직업. 자,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언제?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해요. 무등록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등록의 사촌형님이 있습니다.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거짓, 동그라미.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 딱 붙여가 등록했다. 이거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3번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양도, 동그라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자,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빌려서 하는 자가 반드시 있죠. 양수도, 동그라미. 이 자들은 고발하면 포상하겠다라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딱 했으니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포상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포상 대상이 지금 동그라미 한 거 무, 거, 양만 포상합니다. 네 가지니까 시험 내기 좋아요. 무, 거, 양을 포상하는데 무가 뭘까요? 무등록업자 따라갑니다. 거짓 등록업자 사촌 형님이죠. 그 다음에 양이 뭐다?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빌려서 하는 자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포상 대상은 무거양양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한테 노래를 부를 건가 하면 오늘 이런 거 들으셨죠? 거짓된 은행을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거 들으셨죠?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들으셨죠? 이런 것들은 위반된 사실이지
수수료 초과해서 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한다 하면 틀린다고. 근데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거 위반된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포상할 것 같은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죠? 수수료 초과해서 받거나 거짓된 은행을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아까 배우셨지만 제재를 받을지라도 포상 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포상은 언제만 한다고요? 무, 거, 양, 양만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무가 뭐? 무등록업자. 거, 거짓 등록업자. 양은 양도되어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를 어디에 고발하면? 방금 적었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한다고요. 자, 등록관청은 어디죠? 또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수사기관은 어디죠? 경찰서나 검찰청이에요. 그게 수사기관이에요. 그게. 거기에 고발하면 포상해준다. 자, 아주 요란하게 가는데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 포상금 얼마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려갑니다. 2번에 1번 줄 닦습니다. 포상금은 건당 뭐 50만 원으로 한다. 하도 요란하게 이야기해놓고 50만 원이니까 옆에다가 에게이라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 에게 50만 원 지급합니다. 무등록자. 그때 2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비율은 국고에서는 얼마? 100분의 50%는 보조할 수 있다라는 지문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무, 거, 양 얼마 지급한다? 50만 원. 국고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다. 자, 국고에서 50% 지원한다. 이 말은 외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외상 없이 고발하면 지급해 주겠다. 그런 취지. 내려가면 이제 지급 방법이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3번 1번. 포상금은 위반 행위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동그라미 그리고 줄 것입니다. 공소제기 기소유예를 했을 때만 지급합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이 무등록업자요. 이렇게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근데 고발만 하면 포상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럼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할까요? 검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했을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줄을 껐는데 기소유예는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아주 작다래요. 작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 라고 고발을 해서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옷 입고 나가면서 나 지금부터 무등록 할 거야 하고 가다가 걸렸어요. 무등록 몇 분 만에? 5분 만에. 그럼 이런 사람을 3년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좀 심하잖아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죠? 그래서 죄는 이때 아주 약하면 검사가 반성문 하나 쓰고 석방해줘요. 반성문 하나 쓰고 석방하는 걸 뭐라 그런다? 기소유예라 그래요. 그래 어쨌든 죄가 작아도 있으면 지급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이 사람은 무등록으로 고발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년간 무등록한 사람이에요. 오리지널 무등록업자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재판부에 넘기는 것을 공소로 제기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죄가 작거나 크거나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한다고. 됐죠? 검사가 기소유예 공소적인데 시험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를 뭐라 그런다? 불기소 처분하면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걸 잘 듣기 어려우니까 힘드시잖아. 그죠? 불기소 또는 기소 중지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런 거. 그럼 왜 이런 걸 또 지급 안 합니까? 하면 또 설명이 막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아닌 것 따라하지 말고 지급하는 조건은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죄가 크거나 작거나 죄가 있으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다를 뭐라 그런다? 공소제기. 죄가 아주 작다를 뭐라 그런다?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해 줍니다. 나머지들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상제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보칙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칙 중에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 포상금입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포상은 언제 지급합니까? 무, 거, 양일 때 금액은 얼마? 50만 원. 국고에서 얼마 보조하고? 50% 보조하고. 자, 고발만 됐다고 지급할 수는 없죠.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합니다. 그 정도는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뒤편에 가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그 아까 토파라치 그랬잖아요, 그죠? 토파라치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78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업 예고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처분 및 벌칙이라 되어 있잖아, 그죠?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수업 전체를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은 교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한 단어를 쫙 공부하고 나면 그걸 전체 묶어서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은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지나간 것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만약에 늦게 오신 분은 아, 이런 걸 배웠구나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총괄 단원이 따라옵니다. 총괄 단원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 및 벌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